예,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경찰 들어가서 수갑 채워서 체포하라라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일말의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서 체포돼서 수갑 차고 나오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게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출두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지금 내전 상황인데요. 야당 쪽과 이렇게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된 그런 공수처가 만약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무력으로 체포 구금을 시도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분노한 국민들이 저는 굉장한 그러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최소한 평론가. 보통의 국민이라면 내전이다, 전쟁이다. 저 발언에도 사실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어쨌든 7개 대통령을 계엄 사퇴를 했지만 체포해서 수갑을 채워서 포승줄에 묶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과연 또 국격에 맞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왜 집행되는 겁니까?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자는 게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 시기 조율하고 지금 오늘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계에 제출한 분들과 조율하고 물밑으로 해서 조사 장소, 시간 이거 적시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2차까지 시행하는 거 망신주기에 가깝잖아요. 자, 저렇게 대통령의 수갑 채워서 포승줄에 묶어서 나오는 모습이 전 세계 외신을 하고 타잔하면은 그게 야당에게는 지지자들에게 후련할지 모르겠으나 밖에서 보는 우리 국격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말하자면 그동안 쌓아올린 국가적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숲을 바라봐야지 나무만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으신 다선 의원들이 저렇게 수갑 채워 끌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는 건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국격을 생각하는 다선 의원이라면 자제하는 발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민식 전 대변인. 어쨌든 윤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자진해서 경찰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이게 망신주기 하려는 게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탄핵 심판에 나가야 하는데 14일 날 첫 번째 변론이 있으니까 요때 가면 싹 체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왜 발부가 된 것입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소환에 응해달라고 3차례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국격도 살리고 체면도 살리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떳떳하게 걸어 나오셔서 공수처 공조본에 가가지고 조사받겠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걸어 나오신 분에게 수갑을 채울 것도 포승줄을 묶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자진 출석하시는 길이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석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하시네요.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 변론 기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체포될까봐 못하겠다. 이것은 체포돼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탄핵 심리가 다 끝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있게 하는 것을 보장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뿐만 아니라 지금 공조본에서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이 내란 12.3 비상계엄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되었고요. 이번 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예. 유일하게 한 사람 수사를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면 굳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감안하셔서 자진 출석의 길로 나서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 길일 것이다 이런 판단합니다. 자,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갈 것인가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빠르면 모레쯤, 모레 오전쯤이 된다는 얘기도 저희 취재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기한이 설 앞에까지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예,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두르고 여러 가지 경호처에서 삼엄하게 저 관저 주변을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인해 전술을 통해서 경찰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또 혹시라도 모를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문제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거의 매일같이 이 엄동설안에 정말 출근부를 찍고 어떤 분은 아예 침낭을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탄핵 여기는 반대 집회 같네요. 예, 탄핵 찬성 집회도 많이 나오시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워낙 이렇게 사실 하는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겠죠. 예. 근데 저기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시다고 그러네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갈등 국면에서 이른바 뭐 각 진영에 충실한 유튜버들이 예.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 저도 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챗을 통해서 한 달에만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슈퍼챗 수익으로 얻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과거에 제가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저게 분명한 역할이 있고요. 지난 7일 기준 하루 기준인데요. 맨 위에 지금 1,537만 원 나오죠. 네. 저게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날 1,537만 1등입니다. 보수 유튜버입니다. 근데 자기의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물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정도로 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뉴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 같은데, 그래서 뭐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균형 감각을 가진 뉴스를 소화하시는 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일부 유튜버는 돈벌이를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더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나 야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그 말을 또 맹신하다 보면 더 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잘 사려 깊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